윤실생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방과학교 시스템들 있잖아요. 네네. 그 학교에 애들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학교들이 근데 방과학교는 교육과정에 밖에 있는 거고 학생이 말 그대로 선택하는 거니까 네네. 본인의 선택이고요. 네.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영재학급이나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청 이제 인가를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교육 계획을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이제 다뤄지는 교육 내용들이 일반 교육과정에서 보다 심화된 내용을 다루는 거니까 네. 학생들이 보통은 일반 교과 학습보다 조금 더 부담된 활동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 그렇죠. 보통은 이제 학생들이 이게 주로 이제 학기 중엔 다 못하니까 이런 것들이 주로 방학 때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이제 정규 교과 하는 과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관점에서 유효하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거고요. 정규 교과에서 제자율 걸음도 잘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일단은 남들 가니까 나도 같이 한번 다리부터 찢어놓고 보자. 이건 이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일부 어머님들은 걱정하시는 게 뭐 학종으로 추천서를 받거나 네. 선생님들한테 좀 밑보이면 네. 나중에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걸 참여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는 또 어머님들 유불리 문제에서 굉장히 단호하시더라고요. 학교한테 우리는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답변을. 그러니까 보통의 정상적인 학교들은 이런 것들 학생들한테 강요하지 않아요. 선택? 그러니까, 네, 그럼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정, 지금 정규 교육과정도 학생들을 개개인에 맞춰서 맞춤형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학교에서 선택적 교육활동을 하는 방과후나 뭐 영재학급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가 너 안 하면 불이익 줄 거야. 이런 얘기 학교는 이상한 거죠.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추천받고 싶다면 학교 요새 애들 표현은 학교 버프를 받고 싶다면 네.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자유 선택이지만 나중에 안 하는 게 내가 확고부동하게 나는 그냥 네네. 다 귀찮고 정시로 뚫고 갈 거니까 학교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최상위권에서 놀고 있고 학교 버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예측된다면 저는 굳이 저항하지 말고 꼭 참여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저는 그냥 학교 교육계획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독자적으로 갈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추천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특정 교사들이 모여서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학교에서 어떤 학생을 선정을 할 때는 이 추천자를 선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개인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학업 그 성적관리위원회라는 교사들의 이런 그 기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만약 어떤 학생들이 특정 이런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 안 돼, 너 우리 자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학교는 없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공급자 입장이고 학부모님들은 항상 의뢰 입장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어머니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학부모는 예전의 학교로 생각하셔서 점수가 높은데도 그런 걸 참여 안 하면은 불이익을 받아서 깎인다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점수가 만약에 동일하다면 그 중에 한 명만 선택한다면 그때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성평가도 결국에는 정량화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만약에 정량화된 정성평가가 동일하다면 내가 학교 교장이나 선생님이라도 적극적인 아이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인지상정을 무시할 수 그렇죠.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학교 그 교육과정에 충실하지 않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없고요. 학교 생활 잘하지 못하는데 학업 성취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병헌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모순된 상황이 잘 안 생겨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신 시험 문제랑 수능 시험 문제가 요즘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가 무조건 외워 해서 내신 시험 문제야. 수능은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는 학교가 이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뭐 석기 시대 학교인 거죠. 이제 학습 환경적인 측면 때문에 여름방학 전에 학생들이나 학부모이 고민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이병헌 선생님 얘기했듯이 자기 공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학교에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르는 내용들이 모든 학생에게 해당되지 않고 또 목표 전형에 따라서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고민 사항에서 이제 선생님 생각이 좀 달라. 윤시영 선생님은 뭐 자유선택이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셨고. 그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심한 선택 과정,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전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 수준, 그다음에 자기 리듬을 고려해서 오로지 자기 기준만 가지고 선택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는 사실 학교마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수능화된 내신 문제도 학교에 따라서는 완전히 옛날식으로 내신 나오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활동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요하는 학교 있습니다. 그럼 있어요. 그런 학교도 있지만 학생 자유를 완전히 맡겨주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의 취향을 사실 파악하는 것도 그게 시험이 됐건 비교과 활동이 됐건 되게 좀 중요한 일이긴 해요. 제가 연동해서 한 가지 더 짚으면 지방 학생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교육적으로 수혜를 덜 받고 있다. 그래서 서울에 캐리어를 끌고 와가지고 내가 방학 때 엄청나게 집중학습을 하리라. 근데 이제 거기서 막히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너 지금 상위권인데 나중에 학종으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하는 이 활동을 네가 빠져버리면 우리가 다른 아이들한테 이걸 하라고 할 명분이 없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설득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꺼냈던 거였고 이거는 유불리 문제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나 최근에 민주적인 어떤 학교 운영을 하시는 뭐 우리 윤신혜 선생님 학교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뭐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저는 또 일면 이병호 선생님 말에 공감하는 게 동점자라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우라면 참 이게 고민이 된다.